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 키우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요즘 남편이 자꾸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고민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봐 주시고 제가 어찌 처신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일하던 시절에는 외모도 열심히 가꾸고 헬스를 다니면서 몸매 관리를 꾸준히 했어서 몸매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건강하게 예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민망하지만 제가 가슴이 크고 하체가 튼실한 편이라 몸매 관리만 잘해도 확실하게 S라인이 나오는 복받은 몸매예요. 이런 몸매 덕분인지 결혼 전에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대시도 많이 받았어요. 제 남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제 남편은 일할 때는 일처리 똑부러지게 하고 디자인 감각도 좋아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잘 못 걸더라고요. 서른이 넘은 남자의 그런 모습이 순수하고 귀엽게 느껴져서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주변 동료들은 제 남편이 제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를 좋아하는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 본인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1년 넘게 걸릴 만큼 숙맥인 사람이었죠. 오히려 이 여자 저 여자 좋다고 달려드는 남자들보다는 조심성 있고 신중한 모습에 남편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믿음직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둘 다 맞벌이로 회사에 다녔고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신혼을 만끽했어요. 처음 결혼 생활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의 성욕이 좀 강한 게 흠이라면 흠이었죠. 이렇다 보니 임신을 1, 2년 정도 좀 미뤄두려던 제 계획과는 달리 아이가 빨리 들어서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아이는 천천히 갖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임신 3개월 차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하게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예요. 매일이 배를 타고 다니는 느낌이었고 길 가다가 음식점에서 나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도로나 화단에 가서 토를 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입덧도 심하고 예민해지니 남편과의 잠자리는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아이 낳을 때까지 잘 참아달라고 부탁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남편은 제게 아이 낳고 나서도 지금 몸매 잘 관리해달라며 지금의 제 몸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죠. 저도 임신 후에 살이 찌고 몸매 망가지는 게 싫어서 나름 관리를 했어요. 임신했다는 이유로 닥치는 대로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임신 막달쯤에도 원래 몸무게에서 7kg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죠. 뒷모습은 날씬한데 앞에서 보면 배만 불뚝 나온 임산부였어요. 제가 남편과 잠자리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아이가 생겨서인지 몰라도 남편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왔어요. 본인 말로는 아이 나오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거의 매일을 야근하며 지냈죠. 아무래도 디자인 회사 계열이 다른 직업 대비 돈을 그다지 많이 벌지는 못하는지라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나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나가 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노후를 편하게 사는 게 제 인생 목표였거든요. 저는 10달간 무사히 아이를 품고 12월 말일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제왕절개로 낳아야지 여자가 덜 힘들다고 날짜 잡아서 낳으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첫째인 오빠는 자연분만으로 낳고 둘째인 저는 제왕절개로 낳으셨는데 자연분만할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에게 늘 제왕절개로 낳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왕절개로 낳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날짜 잡아서 낳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별말 없던 남편이 이틀 후에 제게 와서는 산모가 건강한데 왜 제왕절개로 낳느냐고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으라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완강하게 나와서 결국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똑똑한 자식 낳고 싶으면 자연분만으로 낳으라고 하라고 했다더군요. 자연분만을 해야 애 머리도 똑똑해지고 출산 후에 산모 회복도 빠르다면서 자연분만하면 병원비도 덜 든다고 남편을 시켜 저를 자연분만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뭐 아무튼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도 난사는 아니어서 크게 불만은 없었네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이 더 바빠졌고 저는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남편은 밤늦게 집에 들어와 자기 바빴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회사에 나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부부관계도 당연히 소홀해지게 되었어요. 아니, 소홀이라고 말하기도 못할 정도로 출산하고 꽤 시간이 지나도 한 번도 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내로서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진다는 말을 하고는 그대로 자버리더군요. 여자로서 너무 비참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음날 아침밥을 먹던 남편은 제게 한 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 운동 좀 열심히 해야겠어. 남편의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창피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당장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어요. 당신이 자연분만 하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한마디 하고는 뒤돌아 숨죽여 눈물만 흘렸네요. 남편은 제가 우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의 상처도 많이 받고 자연분만 하라고 부추긴 남편이 원망스럽다가 결국엔 남편 말을 들은 제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 나는 그저 엄마라는 존재로만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며 여자로서의 제 삶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산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무려 1년 만에 30kg이나 살이 찌고 말았어요. 168cm에 48kg이었던 제가 출산 후 52kg이었는데 거기에 30kg이 더 불어서 82kg이 된 거죠. 날씬할 때나 글래머러스한 몸매지에 살이 붙으니 그저 떡대 좋은 여자가 되고 말았네요. 집에서 애만 보니 거울도 안 보게 되고 점점 스스로를 꾸밀 줄 모르게 되었어요.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몸매는 산적처럼 변하니 남편은 저를 짐승 보듯 했어요. 마트 같이 가자고 해도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고 대놓고 거절하고 제 몸이 남편 몸에 닿기라도 하면 오버해서 소스라치는 제스처를 취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자로서 매력 없고 싫다지만 2년 가까이 저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혹시나 다른 데서 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전까지만 해도 매일 부부관계를 할 만큼 성욕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2년 가까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건 분명 다른 곳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집에만 있는 제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 많아 저도 새벽에 들어와도 외박을 해도 그저 남편을 믿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비참한 아내로의 삶을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녔던지라 그 회사에 저랑 친했던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는 제게 알려주게 된 거였죠.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건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모텔에 팔짱 끼고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있었어요. 저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바람난 여자는 같은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었고 남편과 함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다 보니 바람이 났는데 직장 동료들 말을 빌리자면 신입사원이 대놓고 남편을 꼬셨다네요. 남편이 회사에서 나름 일을 잘하는 편이어서 승진도 입사 동기들보다 빠르게 해서 과장직을 일찍 달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과장직인 남편을 본 상간녀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제 남편에게 대놓고 꼬리를 쳐서 주변 직원들도
그 신입사원을 많이 욕했다고 합니다. 그 신입사원이 들어온 게 제가 출산하고 몇 달 안 되었을 즈음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거부한 이유도 그 신입사원이 제 남편을 꼬시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직장 밖에서도 단둘이 술을 마시는 걸 다른 동료들이 목격한 일도 있다고 했네요. 저와 제일 친했던 직장 동료 2명이 제 남편과 그 신입사원이 함께 남편 차를 타고 가는 걸 몇 번 목격한 후로 불륜을 의심하고 그 둘의 뒤를 밟게 되었고 그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오게 된 거였어요. 사진 속 그 여자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젊고 예뻤어요. 날씬한 몸매, 긴 생머리를 하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예쁘고 날씬한 데다 내 남편 잠자리까지 만족시켜주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내가 이 남자 와이프인데 이 남자가 내 아이 아빠인데 라는 생각을 하며 남편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첫마디를 내뱉었는데 저는 그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사진 잘 나왔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당신 바람 피우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오히려 남편의 뻔뻔한 대답에 저는 그 후로 뭐라 그동안의 제 울분을 토해냈지만 남편은 그저 시큰둥하게 듣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의 태도에 이제 남편이 제게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확신만 들 뿐이었죠. 최소한 남편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한 번쯤은 용서해주고 이번 일은 잊고 살아가야겠다고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아이 때문에 이혼만은 안 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결국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혼해봐야 저만 손해라면서 자기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 그냥 지금처럼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해봐야 뚱뚱하고 못생겨서 다른 남자 만나지도 못할 거고 남자 만족도 못 시켜주는 여자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 했어요. 남편은 아이한테 이혼 가정 자식 꼬리표 붙이고 싶지 않다면서 저는 안 사랑해도 아이는 사랑한다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줄 테니 쇼윈도 가족으로라도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너도 바람 피울 능력 되면 다른 남자 만나. 나만 다른 여자 만나면 네가 너무 억울하지 않아? 서로 동의하에 바람 피우면 서로 마음도 편하고 안 그래?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더 해피하게 살 수 있을지만 생각하자. 각자 살고 싶은 인생 사는 거 그게 더 인생 효율적이지 않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게 시작한 건지 모를 정도로 남편은 제가 알던 순수하고 쑥맥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성격 주체 못하고 밖에서 다른 여자나 만나는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었죠. 못돼 먹은 남편만 생각하면 이혼을 하는 게 100번 맞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혼을 강하게 생각했지만 잠들어 있는 아이 얼굴을 보면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자식에게 불우한 가정사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가정이 불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로 인해 아이가 손가락질 받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을 돌리게 되었죠. 결국 저는 남편의 말대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소가리만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살이 몹시 쪄버린 저를 보고 제 건강을 걱정하셨어요. 모델처럼 예쁘던 우리 딸이 애 낳고 많이 힘들었나 보네. 엄마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엄마 한 몸 희생해서 키우는 게 바로 자식이다. 우리 딸이
재현이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해. 친정엄마가 원래 자식한테도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말도 좋게 좋게 둘러 표현하세요. 다른 집 엄마들 같았으면 살찐 모습을 보고 살 빼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저희 엄마는 제가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고생해서 그런 거라고 제 힘든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는 분이셨죠. 엄마의 그런 다독여주는 말이 그동안 참아왔던 제 감정에 호수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잠자리 거부와 외도 이야기를 모두 엄마에게 하게 되었죠. 엄마는 사위의 외도에 무척 놀라셨어요. 저처럼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떠셨죠. 그리고 힘들어했을 저를 위로하며 힘들 땐 언제든 박차고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이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니 엄마는 박서방 말대로 너도 이제 애만 잘 키우면서 네 인생 살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같이 운동을 다니자고 하시더군요. 다시 예전처럼 예뻐지고 보란듯이 잘 사는 게 남편에게 복수하는 일이라며 이제부터 이 약물고 다이어트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50대 나이에도 몸매 관리를 엄청 잘하셔서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하세요. 게다가 몸에 적당히 근육도 있으셔서 50대 아줌마들의 워너비 몸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엄마가 20년 넘게 매일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셔서인지 제게 살 엄청 잘 빠지는 운동이 있다며 엄마랑 같이 해보자고 하셨어요. 엄마가 운동하는 곳에 어떤 아가씨도 그걸로 살을 20kg 넘게 뺐다면서 단기간에 확실히 빠진다며 저를 설득하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낮 시간 동안은 정말 운동을 미친 듯이 했어요. 엄마가 소개해준 운동은 점핑 운동이었는데 운동 강도가 높다 보니 엄마 말대로 단기간에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정말 이제 하루하루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몸에 알도 배기고 다음날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운동을 나가는 게 고역이었어요. 너무 힘든 날에는 남편과 그 상간녀의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고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웠어요. 처음 한 달이 힘들었지 매일 하다 보니 점점 운동이 몸에 익기 시작했고 엄마의 말대로 정말 급속도로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점핑 운동 4개월 만에 저는 완벽하게 출산 전 미혼 때의 몸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케겔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했네요. 운동으로 근육에 탄력도 붙어서 오히려 미혼 때보다 몸이 더 좋아진 기분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몸매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려서 저절로 산후 우울증도 없어졌습니다. 살을 뺀 후로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네일샵에 가서 네일아트도 받으면서 저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꾸미기 시작하니 아들도 서툰 말로 엄마 예쁘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아들의 칭찬에 저도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단기간에 살도 빼고 보니 성취감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해온 4개월 동안 남편은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고 다녔어요. 주말마다 외박은 물론이고 집에서도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며 사랑을 속삭이곤 했죠. 제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남편은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일찍 나가서 상간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상간녀와 저녁도 먹고 들어오느라 집에 와서 밥 먹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면 상간녀의 집에 드나들며 외박을 하니 저와 얼굴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엔 거의 상간녀의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살더라고요. 늘 제가 아이와 자고 있을 때 드나들거나 주말엔 제가 주로 친정에 가 있다 보니 남편은 제가 다이어트를 한지도 몰랐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권유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편과 함께 다니던 회사에 복직했겠지만 남편이 버젓이 대놓고 상간녀랑 놀아나고 있었기에 창피해서 그 회사로는 복직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도 작고 월급도 적은 회사였지만 출퇴근이 빡세지 않은 회사라서 그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애 키우는 엄마다 보니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아이 등원은 시켜주시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준다고 하셔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제가 첫 출근하는 날이 되었어야 남편이 제게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출근한다고 대답하니 살은 언제 이렇게 많이 뺐냐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제 갈 길 갔습니다. 이날은 출산 후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준 날이었네요. 저는 남편 말대로 제 인생을 오직 아이와 저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고 마음의 준비를 완벽히 한 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간 디자인 회사는 5명의 소수 직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여서 사장님이 직원들 대소사도 잘 챙겨주시고 직원들도 사장님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해도 집처럼 마음이 편한 직장은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분위기는 사장님이 직원들을 친근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42살의 돌싱이었는데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4년 전에 사장님 와이프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시고 혼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변해서 이별한 게 아니라 사별한 거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더 살갑게 대하곤 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라 밥도 혼자 잘 못 챙겨 먹고 살겠다 싶어서 집에서 반찬 만들면 챙겨서 회사에 가져다 드리곤 했죠. 그런 제 호의 덕분인지 사장님은 직장맘인 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입사 5, 6개월 동안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집에 일찍 들어가 보라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곤 했어요. 그 대신 저도 일할 때는 제 일처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밀린 업무 처리 때문에 혼자서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사장님이 혼자서 회사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사장님이 앉은 테이블 의자에 앉게 되었네요. 혼자서 따라 마시려는 술병을 빼앗아서는 제가 따라드렸어요. 사장님도 당황하시더니 이내 웃으며 앉아서 한잔하고 가라고 하셨죠. 그날 둘이서 소주를 홀짝이며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사장님이 사모님과 헤어지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결혼 생각 없이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는 바람에 누나들의 성화에 못 이겨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결혼 생활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년 만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비록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한 결혼이어도 그렇게 와이프를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아프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술 한잔하며 외로움을 달랜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의 애잔한 스토리에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직업을 받다가 회사에 일을 하러 나오게 된 것인지 주책스럽게도 주절주절 술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무척 놀라시며 이렇게 멋진 여자를 마다하는 남자도 있냐며 남편이 제복을 발로 걷어찬 거라고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 정도를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사장님과 저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랑이란 감정이라기보단 안쓰러움과 애틋함이랄까요? 사장님은 그날 술자리가 즐거웠는지 그날 이후 저에게 술 친구 해줄 수 있냐고 종종 문자를 보내오곤 했어요. 사장님의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사장님과 퇴근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직원들 모르게 사장님과 둘이서만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술자리 횟수가 늘어갈수록 사장님과는 점점 술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겼고 제 마음과 다르지 않게 사장님도 점점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새로 생긴 술집에 가보자며 퇴근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보다 옷이며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왔는데 저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호텔 안에 있는 바였어요. 저는 사장님과 와인을 마시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듯해 보이던 사장님은 저에게 줄 게 있다며 상자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백색의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금목걸이에는 작은 큐빅 카날이 박혀 있었죠. 알고 보니 사장님이 건넨 건 다이아 목걸이였고 제게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사장님의 고백을 받는데 여자로서 인정받는 것 같고 그동안 남편에게 여자 취급도 못 받았던 서름이 생각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고백으로 모든 서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사장님의 연인이 되었네요. 그렇게 사장님과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외박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주말에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겨두고 저는 사장님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사장님을 만나는 걸 적극 응원해 주셨고요. 어차피 나 싫다고 다른 여자 찾아간 남자 붙잡고 살지 말고 더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다가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자와 재혼하라고 하셨죠. 남편이 바람 피우고 걸리고서는 제게 맞바람 피우라고 했으니 저도 마음 편하게 외박도 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과 바닷가에 가서 콧바람도 쐬고 술도 한잔하며 제 인생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사장님과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집에서 콧노래가 나오곤 했네요. 그런 제가 이상했는지 남편이 한 번씩 쳐다보곤 했는데 저는 남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두 번째 외박하던 주말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지 저와 아이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는 친정에 있고 나는 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낮은 어조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여행 와서 그건 안 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남자친구 만나고 있을 땐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평소에 제게 전화하지도 않던 사람이 수십 통의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당황스러운 행동에 전화기 전원을 꺼놓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제 핸드폰을 뺏어서는 제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고 제가 만나는 사장님을 보고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당신 이딴 남자 만나려고 외박하고 온 거야? 그냥 봐도 당신이랑 띠동갑은 나 보이는데. 남자를 만나려면 가려가면서 만나. 이제 와서 당신이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나이 그딴 게 무슨 상관인데 돈 잘 벌고 속궁합 잘 맞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 서로 누굴 만나든 상관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 쇼윈도 부부로 각자 인생 즐기면서 살자고 했던 게 누군데 이래? 뭐야? 야, 너 당장 이 새끼 그만 만나. 나도 그 여자랑 정리할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못해. 난 이제야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나 이 남자랑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그냥 하던 대로 해. 남편은 제 말에 적지 않게 놀랐는지 펄펄 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 이혼해. 이러고는 나 못 살아. 와이프가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도 데리고 사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 데리고 사는 여자도 있는데 남자라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혼 절대 못해.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나 당신은 사랑 안 해도 우리 아들은 사랑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이혼은 못 해준다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혼을 하든지 사장님이랑 헤어지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남편은 상간녀와 계속 만나면서 아이러니하게 주말마다 나가는 저를 미행하다 걸리곤 하네요. 이 남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남편의 이상행동 때문인지 얼마 전엔 남편의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았어요. 당신 남편이랑 저 서로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지금 그 사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쇼윈도 부부 생활 청산하고 이혼해줘요. 껍데기만 끌어안고 살면 서로 불행하잖아요. 상간녀 씨,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난 지금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 맘 편히 쓰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있어서 지금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빈털터리인 내 남편 붙잡고 그렇게 계속 살아줘요.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오직 그것뿐이니까. 앞으로도 쭉 이혼할 일 없으니까 다시는 뻔뻔하게 이혼 요구 명목으로 전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결혼 전 저를 1년을 따라다닌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으니 상간녀도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요.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도 하면서 경제적 능력도 갖추었고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외도 사실을 안 이후로는 자기는 외도해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집에 조신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요. 남자친구인 사장님은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는데 사실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저는 더 좋습니다. 사장님도 지금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결혼하면 사람 마음 변하는 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남편을 겪고 나니 더 그렇게 생각되어서 쉽게 이혼하고 재혼은 엄두도 나지 않아요. 내로남불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시달리고 있네요. 뻔뻔한 제 남편이 진짜 너무 싫어요. 하지만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 싫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찌하시겠어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썼는데 어쩌다 보니 한탄하는 글이 된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